안녕하세요. 오늘 스키마 독서교육 증문즉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살고 있는 3학년, 6학년 여자 어린이 둘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하시기 전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읽어주기에 관한 내용이 많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녹음해서 읽어주기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처음 시작은 분명치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 때 힘드니까 애는 또 읽어달라 그러고 엄마는 똑같은 책을 또 읽어주는 게 너무 지겹거나 힘들거나 그러니까 그럼 녹음해 주라 이렇게 됐죠. 저도 우리 아이 때는 녹음을 못했어요. 그때 생각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읽지 않으려는 애들한테 녹음해서 읽어주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한 애들도 읽어주면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녹음해서 읽어주는 걸 많이 하죠. 계속 읽어주기 지친다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오면 너무 피곤한데 마음은 읽어주고 싶은데 사실 진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녹음해서 읽어주기를 권유하시면서 느끼셨던 가장 좋았던 효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효과는 없고요. 네. 효과는 일단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듣는 게 아이들을 초기 때는 반복해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야기의 구성이라 그러나 구조라 그런 거를 이제 익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읽고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을 때 이 이야기의 틀이 잡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처음 가운데 끝이고 소설로 얘기하면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있고 발단에서 이런 것들이 복선이 깔린 게 뒤에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건 책은 여러 번 읽었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책 들을 때 또 좋고요. 읽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책이나 두꺼운 책을 듣기로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죠. 아이들에 따라서 어려운 책 안 읽으려고 그러거나 두꺼운 책 안 읽으려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때 읽어주기로 귀로 들으면 차이는 넘어가게 되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건 네가 읽을 때하고 들을 때 차이를 느껴봐라 그래요. 상당히 집중하게 되고요. 느낌이 살아요. 눈으로 읽을 때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서 글자 읽느라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뿐만 아니라 느낌까지 안 살거든요. 근데 귀로 읽어주면 누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들으면 느낌이 살죠. 더구나 눈으로도 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살아요. 그래서 또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느낌도 살리면서 읽어줄 때와 들을 때 그 집중의 차이점이 뭔가를 느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로 엄마나 친숙한 목소리로 녹음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인가요? 그럼요. 느낌 때문에? 아니 느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애들로 봐서. 그러니까 책 내용을 파악하거나 재미를 느끼는 아이라면 그건 상관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한테 엄마가 아닌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죠.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데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목소리는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 익숙해지고 아이가 책 내용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목소리도 가능하다. 그러면 엄마 목소리로 이제 책 한 권 정도를 같이 녹음하고 엄마랑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예. 네,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읽어줄 때 내가 아이보다 약간 위의 입장에서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빠들이 읽어주기 싫어하는 거는 내가 힘들게 읽어주는데 아이가 딴짓하는 거를 혼내주면서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정도 혼내진 않지만 아이는 여전히 엄마가 읽어줄 때 어떤 권위라든가 통제 같은 걸 약간 느낍니다. 약간 느끼니까 그거를 자각하면 내가 읽어줄 때 아이가 늘 편한 건 아니다. 근데 녹음해서 들을 때, 녹음해서 엄마랑 같이 듣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읽어주다 잘못 읽어서 애가 웃으면 약간 기분이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녹음해서 내가 같이 듣는데 틀렸잖아요. 그럼 엄마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애도 같이 웃고요. 그러면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읽어줄 때는 윗자리여서 밑에서 잘못 읽었다 웃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차이.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느끼면 애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마다 읽기 수준이 다른데 어떤 책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수준별로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을지. 일단은 3학년, 6학년을 염두에 두면 보통은 듣기는 3년 후 책도 가능해요. 그러면 아이가 읽는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명확히 둘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초점은 돼야 돼요. 이건 3학년 동생 책이야. 들어도 상관없지만 안 들어도 되라고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6학년 초조 애매해요. 왜냐면 사고가 중학생 되면서 넘어서거든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의 이면을 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6학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한 3년 뒤면 중2 정도잖아요. 그렇죠? 중학생들의 이면이 드러나는 걸 6학년이 힘들긴 할 텐데 그래 딸이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럼 중1, 중2 정도? 그 정도 책을 읽어주고, 읽어주는 건 기본은 그래요. 애가 너무나 집중을 안 하거나 딴짓을 하면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른 책을 읽어줄까 하는 게 이번에요. 어떤 건 쉬워서 내가 그냥 뒤에 알아서 읽을게라는 거죠. 하루에 한 권을 한숨에 읽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30분 읽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 책은 냅두고 또 들으려고만 그러고, 너무 쉬우면 제가 뒤에 마저 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가 읽었어도 또 읽어줄까 물어보면 그래요라는 책이 있고 아니요라는 책이 있어요. 쉬운 건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책을 한 권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아까 질문 적어주신 것 중에 아이가 직접 녹음하는 것도 괜찮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아이가 직접 녹음하는 건 저는 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는 글자를 그대로 읽는 것이고 의미 단위로 읽질 못해요. 의미 단위로 읽는 건 어른이 쉬운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의미 단위로 읽어서 그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책 못 읽는 애들은 글자를 읽는 거지 의미 단위로 못 읽는 거예요. 쉴 때 쉬는 걸 보는 거거든요. 쉴 때 쉬고, 문단이 달라지면 쉬고, 문장이 달라지면 쉬고, 문단이 달라지면 당연히 쉬는 거고, 문장 내에서도 조금 길면 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쭉쭉 읽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직접 녹음하는 거가 도움되는 경우는 이미 잘 읽는 아이들이에요. 읽는 아이들은 소리 내서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와 달리 느낌이 살아나요. 묘하게 그걸 느껴요. 좋아하는 책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면 자기가 좋겠네요. 이미 잘 읽는 애들. 잘 읽는. 그렇죠. 좋아하고 여러 번 보는 건 그럴 수 있죠. 소리 내는 건 워낙 힘드니까. 예. 그러면 들을 때의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거나 장난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이렇게 같이 들을 때 서로 장난치고 다른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모가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처럼 가만히 앉아 듣는 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급적인 움직임을 책 내용과 관련해서 움직이기를 바라죠. 움직이라고도 하고요. 이를테면 책을 읽어주는데 액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방이니까 불렀습니다. 그럼 때를 또 부르는 거예요. 한 1학년 정도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책 내용으로 몸 동작을 하라 그러고 아니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라 그러고 하는 건 좋아요. 그것과 다른 내용보다.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아닌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태권도 하면서 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야지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집중이 오히려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는 거지. 그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항상 책을 준비하시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관계가 있나요? 책 내용에 더 들어갈 수 있게 듣기가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느낌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확히 읽기를 바라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책을 같이 보고 들으라는 거고, 감정이나 느낌을 강조하면 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귀로만 듣는 것이고, 우리는 읽기를 위한 듣기이기 때문에 글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책 볼 때 그림 있으면 그림 보거나 뭔가 재밌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살짝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집중 안 다보지 말고 책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물론 그것도 장난치는 애도 있지만 그럼요. 그래도 대체로 허용해 주는 게 좋아요. 조금 많이 옆으로 벗어났긴 했어도 책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확인하는 거는 안 좋아요. 확인하면 아이는 안 들으려 그래요. 혹시 듣기 싫다 하는 친구들이 사례가 있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엄마가 직접 녹음해서 읽어주는 정성이 싫다는 거죠. 예. 그 정성보다는 통제 성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는 집중해서 그 다음에 또 뭔가 확인할 것 같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 없는 내용에 관련된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럴 때 너무 겉돌죠. 어쨌든 아이가 편하지 않으면 그렇죠. 거부를 하죠. 숙제 과제처럼 느껴지면. 그렇죠. 과제처럼 하면. 그 다음에 더 부정적인 거는 한 번 듣고 또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좀 불편하죠. 실은 녹음은 여러 번 듣는 게 장점인데 한 번 듣고 안 듣는다 그러는 건 아이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 세 번 들을 때 깊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듣기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느리면 또 잘 안 듣는, 그러니까 1배속으로 듣는 정상적인 거가 오히려 높은 애들이 가능한 거고요. 낮은 애들은 줄거리 위주니까 빠르게 읽어서 줄거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줄거리 쭉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서 점점 깊이 들어간 쪽으로 해서 오히려 듣기를 잘하는 애들이 1배속이고 그래서 녹음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눈으로 본 속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표점 보는 애들이 대개 10분에 20쪽 정도 읽는다 치면 녹음하는 건 10분에 10쪽이 아무리 빨라도 그럼 그만큼 비는 거죠. 생각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한 애일수록 빠르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복해 듣는 애들이에요. 반복해 듣는 애들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애들은 천천히 읽어줘도 되죠. 마지막으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책을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걔가 느낌으로 귀로 받아들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저학년들은 거의 여러 번 들으면 외우다시피 하니까 거꾸로 외운 상태로 글자를 맞춰가면서 글자를 배우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내가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글자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글자를 배우죠. 네네. 오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뷰하신 질문 잘 해결되셨나요? 네, 어쨌든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3학년, 6학년 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까 각각 맞춰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